재개발 재건축에 가지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안전마진이 존재하고요. 네. 결국 미래의 신축 아파트가 될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회가 왔지만 좀 더 욕심부리면 예전에는 못 쳐다보던 최상급지들도 갈 수 있어지니까 이 장을 잘 공부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 그러면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기회를 잡는다면 아마도 지금 정책의 방향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쪽을 지금 어쨌든 권장을 하잖아요. 그동안 막아놨던 어떤 공급들을 이번 정부는 이제 1년 차기 때문에 이제 2년 차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많이 늘리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이 정비 사업 이쪽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뭔가 지금 규제를 막 풀고 있잖아요. 이런 정비 사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정비 사업 공부를 지금 열심히 네. 하고 네. 실제로도 기회를 네. 잘 잡아가지고 물론 옥석은 가려야겠지만 네. 정말 지금 정비 사업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리 얘기해드리자면 김재경 소장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 좋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들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재개발 재건축에 가지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안전마진이 존재하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 미래의 신축 아파트가 될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 금액 많이 들어가요. 뭐요? 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수익이 보여요. 아파트 투자는 솔직히 조금 지금 선택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 아파트를 내가 뭐 15억에 샀다. 14억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13억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상가격에서 이제 분담금을 납부한다라고 하면 그게 일명 총 매매 금액이 돼요. 총 매매 금액이랑 주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대를 봤었더니 한 5억 차이가 나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완공만 되면 5억을 벌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안전마진 얘기하는 거고 이 안전마진 폭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더 빠지면 어떡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집값이 예를 들어 주변에 15억짜리 아파트가 13억이 됐어요? 네. 12억이 됐어요? 한 3억 빠진 거죠. 그래도 나는 2억을 버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에서 뭐 예전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지 버는 게 어디냐라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거고 또 사실 더 벌죠. 2억만 벌까요? 우리가 마포의 대장단지가 어디죠? 마레프인가요? 여전히? 마레프라고 하면 조금 옛날 느낌인 거고 마레프도 이제 10년 넘어갔잖아요. 갔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신촌 그랑자이가 마레프 가격 뛰어넘은 지 오래고 네. 지금 이제 마푸자, 마포 프레스티지아이 이름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격대들이 있는데 마레프랑 마푸자랑 가격 차이 보게 되면 2, 3억은 차이 나요. 신축 대장이 오게 되면 타이틀은 어차피 또 바뀝니다. 네. 그러게 되는 것도 고려하게 되면 사실 2억 플러스 알파로 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설령 무너져도. 그러면 진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15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까지 빠질까? 10억까지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는 좀 더 번다가 보여지니까 그냥 마음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인 거고 또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정비 사업들도 분명 흔들리는 조합들 많을 거예요. 네. 우리 이거 진행하지 말자. 진짜 이전 장을 복귀해 봤었을 때도 2008년도, 9년도부터 막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조합들 해산한 조합들도 많았고요. 네. 우리 이거 구역 해제해 주세요 라고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해가지고 해제되는 데들도 있었고 네. 정비구역은 있다 하더라도 막 비대위 나타나고 쌈박질 하면서 막 지연되고 하면서 진행이 안 되는 조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장을 꿋꿋하게 진행했었던 조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축 아파트 희소성 딱 타이틀 가져가는 거죠. 마레프도 마레프지만 그때 장이 네. 안 좋게 했었지만 우리가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도 네. 그때 당시 반포의 정비 사업들 다 멈춰 있었거든요. 그럼 미분양 났던 단지들이 결국에 다 대장이 됐죠. 그쵸. 네. 네. 뭐 이제 14년도 때 막 다 진짜 막 그때도 안 좋다라 생각했지만 그때 이제 보면서 쫙 치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도 신축에 살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언젠 계속적으로 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들이 존재하는 한 뭐 다른 사업들이 엎어지면 나는 더 희소성을 끌고 갈 수 있겠네. 이게 큰 틀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었을 때 두 가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야, 네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음. 경기 안 좋아지면 멈추는 조합들 분명 있을 거다.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지금처럼 경기 안 좋아지면
사업성이 안 좋아지고 막 분양 안 되고 야 지금 뭐 둔촌 그렇죠. 봐라 막 네. 경쟁률이 3대 1이 어쩌고 이것도 계약률 봐야 된다 미분양 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다른 데도 철선도 경쟁률 별로 안 나오고 막 야,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조합은 결국은 분양 수입이 사업성이랑 직결되는 건데 이게 사업성 안 나오면 또 멈출 거다. 네. 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거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끝났고 너 안전마진 얘기지. 이거 네. 허구가 있다. 뭐냐면 이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결국 완성돼야 되는데 완성이 안 되고 아예 진행이 안 돼버리고. 그럼 멈춰버리면 결국 마진이고 뭐고 20년 뒤에 완성돼서 마진 얘기하면 이거는 다른 얘기 아니냐. 네네네. 그거 더군다나 아예 엎어져 버리면 이거는 프리미엄 날아가는 거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충분히 합당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네. 이런 장에서는 진짜 무지성 투자하면 안 돼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진짜 잘 옥석가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예정지 투자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 예정지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많고요. 지금도 빌라 가격대들은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요. 저도 그러니까 요즘은 할 말 하안. 예전에 제가 예정지 정비구역 지정 위험이 되게 많고 이거 법률적인 절차 어쩌고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막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얘기들 하면서 돼도 이게 된다고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욕을 합니다. 너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면 어디가 될 것 같은지 얘기해줘야지. 야, 다 안 된다라고 하면 뭐냐 라고 하는데 근데 저도 요즘은 하도 예정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냥 하지만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얘기하는데 재개발 지역 가격들이 많이 빠졌어요. 단적으로 노원구 상계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5억도 투자 금액 들어가는 애가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한 3억 정도가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예정지 중에서 2억 넘게 투자 금액 들어가는 애들은 물론 입지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야, 상기 싫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저라면 안전하게 가겠어요. 조합설립 인가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고려해라. 왜냐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 75%를 맞추는 게 쉽지 않고 또 예전에 지정됐었던 정비구역들은 문제가 아니지만 2012년도 이후로 지정된 애들은 일몰지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설립 안 되면 일몰되고요. 추진 설립으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 못하면 또 일몰돼요.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3년 내에 사업식 인가 신청 못하면 일몰돼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조합설립 인가 나도 뭐 10년 걸려도 일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시점에 설립된 조합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또 다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리스크들이 보이지만 잘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조합설립 인가난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지금 가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명확한 거가 재개발은 일반 아파트보다 더 빨리 많이 빠져요. 장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래도 실사용 가치가 받쳐줘요. 뭐 아무리 집이 낡았어도 들어가 살 수는 있으니까. 내가 뭐 그냥 들어가 살아도 되고 뭐 전세 가격 빠졌다 해도 전세 놔도 되고 월세는 요즘 더 올랐잖아요. 월세 놔도 되고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전세 금액도 낮잖아요. 일반 아파트보다. 근데 여기서 또 극단적으로 재개발은 전세라고 말할 것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전세 금액 해봤자 뭐 1, 2억밖에 안 되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뭐 재개발은 더 명확하게 투자 상품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경기가 안 좋아지면 흔들려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떨어질 때는 재개발 투자하면 더 안 돼 라고 봐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안전마진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한 3억 빠졌는데 재개발은 3억 이상 빠진 거죠. 그러면 완공됐었을 때 마진폭 예전에도 5억 봤는데 지금도 5억 보는 거고 물론 예전에 5억 볼 때 산 사람은 마진폭이 줄어들었겠지만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데 오히려 투자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익률은 더 높아졌고 또 불과 3년 전에 산 사람들보다는 단기는 오히려 더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더 줄어들었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거가 분명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 장처럼 엎어지는 조합도 있을 거고 멈추는 조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려요. 첫 번째, 사업성이 좋은 것. 사업성 좋으면 어떻게든 갑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업성이 안 좋아도 입지가 좋은 곳도 어떻게든 가요. 단적으로 한남 2구역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지금 시공사 선정이 줄줄이 유찰돼요. 도정법상 두 군데가 경쟁 입찰이 돼야지만 되다 보니까 한 군데만 들어가든 아니면 한 군데도 안 들어가든 해가지고 유찰돼서 다시 재입찰 가는 조합들이 있는데
인서울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남 2구역은 최근에 시공 선정했는데 둘 다 프리미엄 브랜드 갖고 와가지고 싸우고, 또 여기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도 어마어마하게 이주비를 갖다가 LTV 150% 주겠습니다. 140% 네. 주겠습니다. 우리가 중도금 같은 경우도 일명 빵빵백이라고 해서 계약금용, 중도금용, 잔금 100 해도 되고, 이것도 완공되고 힘드시죠? 전세 그냥 편하게 맞추라고 2년 뒤에 맞춰도 돼요. 4년 뒤에 맞춰도 돼요. 이런 거 가지고서 막 이렇게 경쟁 입찰하는데도 전 처음 볼 정도로 막 치열하게, 요즘 보기 드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싸우는 조합도 있어요. 시공사들이 여기는 한남에 깃발을 꽂아야겠다라고 하는 데들은 어떻게든 싸워서 들어가는 거고, 네. 아닌 데들은 손 놓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옥석가리, 즉 입지가 좋으면 또 입지 좋은 데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건설사들도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음. 거니까 그런 거를 내가 잘 골라서 사면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진행이 된다.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데들을 가는 거가 중요하고, 네.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가릴 능력 없다라고 하면 제일 쉬운 거는 2주 철거 이후에 물건들을 살면 아, 명확하게 갑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뭐 철거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2주 네. 계시만 해도 돼요. 왜냐? 2주를 하면 일명 정비사업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표현해요. 관리처분 인가를 8분 능선이라고 말하지만 관리처분 인가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관리처분 인가 나도 몇 년씩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흑석 9구역 같은 경우 보면 관처 나도 시공사 교체하고 조합 집행부 교체하고 몇 년씩 네. 끌었죠. 그 이유가 돈 나가는 게 없어서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조합 임원들 돈 나가고 뭐 하고 이런 돈들이 있지만 그게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미미하거든요. 진짜 큰 돈은 금융 비용이에요. 이주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네. 단적인 게 이제 장이 19역 예시를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교회 봐라. 이주 개시에도 지연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주 개시하면 어떻게든 간다라는 예시기도 해요. 그 사랑교회랑 500억의 합의를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조합원들 중에서 그 재척시키려고도 했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쟤 빼버리고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용적률 깎이잖아요. 네네. 그래도 일반 분양 덜해도 쟤는 못 줘라는 음. 조합이 되게 많았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싸워서 돼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의로 간 게 장이 19역이 이제 기사 찾아오면 나옵니다. 한 달 금융비용만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야 이거 빼버리려고 하면 이거 뭐 재척시키려고 하면 네. 경기구역 변경부터 시간도 해서 많이 들고. 건축심의 다시 받고 네. 관리처분 변경인가 받고 이러면서 가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 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가요. 왜냐면 우리가 이 장이 길게 됐을 때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2주 개시하거나 아니면 진짜 더 안전에 걸리면 철거 끝난 데들, 착공한 데들, 그런 데들 가면 어떻게든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전 마진이라는 거는 덜 먹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내가 이 마진폭에서 이익을 보는 걸 목표로 하게 되면 그걸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도 같이 빠지는데 주변 시세도 같이 빠지니까 재개발만 계속 혼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빠지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빠지니까 실거주 가치가 없으니까 이 다 빠져버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매력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재건축 쪽은 어떻습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랑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네. 재건축 투자는 저는 그냥 뭐 아니면 도라고 네. 아예 초기 지역을 가든가 아니면 후반부를 가라고 해요. 네. 어떤 의미냐면 재건축은 제가 최근에 이제 2차 안전진단이 사실상 백지화가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안전진단이 있고 2차 안전진단이 있는데 정확한 법적 용어로는 정밀 안전진단이 있고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어요. 네. 도정법 13조에 이제 2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차라는 거는 정식 명칭 아닙니다. 근데 뭐 사실상 뭐 2차나 마찬가지죠. 그쵸. 뭐. 네. 근데 2차는 마찬가지라고 된 네.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의무적으로 사실 받게 됐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에 이게 어떻게든 그냥 받게끔 돼 있는 건데 이걸 바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정법 13조를 다시 보게 되면 건설기술연구원이랑 국토안전관리원 이 두 기관에다가 위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위례할 수 있다지 위례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네. 강행 규정이 아니란 네.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이제 시도지사가 요청 시에만 네. 2차 검토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 부일장님이 음. 예를 들어 지자체장이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여기를
방해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내 투표권자들한테 집 안 지어주게 방해하겠다라는 지자체장이 있냐 이거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목동 신시가지 네. 아니면 올림픽 선수촌이 또 1차 통과해서 네. 우리 2차 이거 받아야 되나요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네. 안 받고 넘어가도 되죠 하는데 안 됩니다. 무조건 받으세요. 제가 할수 맡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자체장은 없다. 네. 뭐 할 수도 있겠죠. 내 신념이 그럴 수 있을 것 재건축은 나쁜 거야. 같아요. 야, 너 살만하잖아. 야, 녹물 나와도 야, 콘크리트 100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 그렇게 살든 말든 우린 알 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재건축을 막으려는 위중이 있으면 막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지자체장은.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랑 약간 또 온도차가 달라요. 그렇죠. 바로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사실상 2차 안전진단 이제 백지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죠. 네. 자, 그러면 하나는 나왔어요. 이제 안전진단은 프리패스예요. 1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1차 안전진단 대부분 통과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차 안전진단 통과하면 2차는 사실상 이제 없어지게 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이제 꿰져지는 거죠. 네. 이제 중요한 게 첫 단추인 거죠. 네. 재건축에 대한 두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 규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네. 근데 제초안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제초안 같은 경우는 재개발 얘기한 거랑 어떻게 딱 일맥상통해요. 뭐냐? 야, 지금 뭐 장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네. 결국 분양을 잘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이제 재건축 초기 지역에서 움직이려고 했었을 때 결국 분양하는 시점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고 그러고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때 가면 물론 부동산 가격이 5년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 뭐 8년도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년만년 올라가는 것도 없지만 천년만년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설령 5년, 8년 떨어져도 그때는 네. 바닥 찍고 반등합니다. 분양할 때쯤 되면. 왜냐면 네. 정비 사업은 되게 긴 호흡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 또 한 텀 돌아서게 되는 거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비 안전 진단하고 정밀 안전 진단하고 2차는 이제 없어졌다 하고 그래도 이제 75%의 동의를 모아서 조합설 인가 받고 건축심의 통과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시공사 선정하고 분양 신청해가지고 관리처분 인가 받고 네. 그러고서 이주 철거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는 데만 해도 이제부터 출발하면 네. 진짜 빨라야 6년에서 8년입니다. 맞습니다. 정권이 못해도 한 번에서 두 번은 바뀐다는 거죠. 네. 재건축 초이익 환수제도 어떻게든 손이 봐지긴 할 거예요. 단적으로 이전 장에서도 2012년도 12월 달에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한시적 유예가 처음에 2년, 네. 3년 연장 한 번 더해서 5년 뒤에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회를 잡은 조합들도 정말 어려울 때 옛날부터 2009년도에도 한 거죠. 꿋꿋하게 간 단지들이 기회를 잡은 거지. 그때 안 돼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조합들은 그때 가서 야 우리 재건축이지 괜찮대 하자라고 했다가 18년도에 제초안 부활했잖아요. 그냥 막차 떠난 거죠. 네. 단적으로 보게 되면 반포만 한다 하더라도 반포 주공 1단지가 대장이지만 네. 1, 2, 4주구는 제초안을 피했습니다. 네. 이거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 기준으로 2017년도 12월 31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포 3주구는 걸려요. 네. 이것만 봐도 할 거면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어중간에 이게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워낙 길게 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규제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어쨌든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왜냐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인지해야 돼요. 네. 지금 규제를 풀어줘도 다음 정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회복했어. 폭등해. 근데 다시 이제 진보 정권으로 예를 들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오우씨 이제 다주택자를 또 때려잡아야겠어. 네. 재건축은 나쁜 거야. 또 규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재건축이 되는 거지. 그때 가서 규제 풀리고서 움직이려면 늦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왜 괜찮냐라고 하면 어쨌든 일단은 스타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업성 좋은 데도 많잖아요. 목동 신시가지도 그렇고 올림픽 선수촌도 그렇고 잠원동에서도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네. 단지들도 많고 개포도 아직도 많고 네. 강남권역은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데들 많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는 진짜 좋은데 하면서 가려는 데들은 산화돼요. 그럼 안전진단 또 통과하면 또 올라갈 거고 조선 네. 인가 났다 하면 또 올라갈 거고 그 안에 단계들 밟아 나갈 건데 제가 그러면 초기 지역은 얘기했지만 왜 후기냐 네. 왜 중간 단계는 조금 애매하냐 제초안이 그렇다고 당장 바뀌기에는 애매하거든요. 네. 기사 많이 떴잖아요.
동부이천동의 한강맨션이 제초원 분담금 7억 7천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것도 예상치예요. 네. 막상 어떻게 나올지는 또 봐야 되는 건데, 어우씨, 이거 하니 많이 또 분명 말들이 많을 거죠. 이 관리처분인가 코앞인 단계들은 이 제초원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만 기다리다 보니까 약간 계륵 상태인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호재 반영이 안 돼. 그건 속도 빠르다라고 또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얘도 기다리다가 결국 뒤에 있었던 애 쫓아올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호재 반영이 아직 안 된 초기 지역 재건축을 보는 게 차라리 안전하고, 아니면 나는 입주를 해야 돼 라고 하면 제초원 네. 피한 애들. 재건축 투자는 딱 그렇게 두 가지로 옥석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강력한 벽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피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피한 애 아니면은 당장은 급하지 않은 애, 당장 코앞이지 않은 애, 이렇게 차라리 극단적으로 두 개를 좀 봐라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완전 초기 지역이면 어차피 길잖아요. 네. 길게 보고 자녀한테 사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꼭 입주해야 되는데, 사실 제초원 피한 재건축 지역들은 되게 비싸요. 네. 지금도 신고가를 찍고 있고 장난 아닙니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꼭 재건축 말고도 재개발들도 있거든요. 네. 재개발에서도 우리가 뭐 강남권역 보시는 분들은 한남뉴턴이라든가 네.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서도 우리가 대체지를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야를 넓혀보면 답은 나온다. 즉 재개발 재건축 쉽게 투자하기는 어려운 게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네. 절차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정지되는 데도 있고 뭐 이제 뭐 약간 지연되는 데도 있고 무산되는 데도 있으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그래 재개발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당장의 어떤 금리나 이런 것들이 언젠가 다 해소가 될 거고, 그때도 사실상 뭐 입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긴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럴 때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관심을 갖는다면 이제 투자금도 문제일 거고, 어디를 좀 그래도 봐야 될지도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뭐 투자금 작은 것들 중에서 그 중에 좀 괜찮은 게 있다면 어디를 좀 추천하시겠어요? 일단은 금액선을 2억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보다 좀 낮아졌네. 그렇죠. 예전보다 낮아졌죠. 네, 예전보다 낮아졌다. 아까 상계 뉴턴 얘기했었던 것처럼 상계 뉴턴은 노원구 끄트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5억도 네.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억으로 갈 수 있는 급매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2억으로 그렇게 진입할 수 있고, 또 네. 단계는 많이 밟아 나갔어요. 지금 네. 이제 상계 1구역, 2구역 다 사업시 인가나고 시공사사 선정도 끝났고, 그리고 상계 2구역은 이제 분양 신청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 처분도 내년이면 하겠죠. 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단계는 많이 밟아 나갔는데, 오히려 가격은 3년 전 가격으로 네. 돌아갔으니까 되게 괜찮은데, 근데 이제 상계 뉴턴이 2억이다라는 거를 기준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서울에서 2억보다 싼 데는 없습니다. 이거를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어디 네. 재개발 투자하라고 하는데 1억으로 된대요라고 하면 다 예정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정지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왜냐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재개발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 중요한 기점 중 하나가 전 조합설립 인가라고 얘기를 네. 해요. 왜냐하면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75% 동의를 모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뭐 하다 보면 되게 많습니다. 우리 70% 동의를 모았다가 나머지 5% 모으다가 5년 걸린 조합들 네.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전에 솔직히 몇 년 걸릴지 저도 몰라요. 근데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그래도 통상치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도 뭐 조합설립 인가 나면 서울시 인가까지 2, 3년, 사업시 인가 나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2, 3년, 관리처분 인가 나면 뭐 2주 철거하는데 1, 2년, 착공하면 준공까지 2년 반에서 3년,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입주까지의 흐름들이 대략적으로 추산되는 게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 저는 얼마 걸릴지 모르니까 네. 아예 어린 자녀들,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네. 이러면 예정지 사줘도 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걸 잘 모르고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아까 일몰제도 언뜻 얘기했던 네. 것처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지정이 돼도 끝이 아니고, 네. 또 이 업계는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생각도 해요. 예정지 전문가랑이 과연 존재할까? 재개발 전문가면 두루두루 알아야지. 네. 근데 예정지만 전문가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이후는 난 모르겠고 예정지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재개발을 아는 뭐 건가? 중간에 뭐 이렇게 팔고 나오겠다. 뭐 이런 그쵸, 거 수도 그쵸. 있겠죠. 그냥 딱 그거예요. 네네. 그냥 예정지 얘기하는 사람들 보다 보면 빌라 업자들도 많고요. 네. 내가 알고 보니 신축 빌라 업자야. 맞아요. 네. 그 신축 빌라 분양을 해야겠는데 비싸게 팔아야겠어. 그냥 빌라 팔면 잘 안 팔리니까 예. 재개발 이슈를 끼얹는 거죠. 네. 이거 입주권 나와. 알고 보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현금 청산 당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예정지는 사실 더 봐야 될 게 많아요. 이게 정비구역 요건도 맞췄냐도 봐야 되고 네. 입주권에 대한 요건들도 봐야 되고 일단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은 상계 뉴타운이 2억 선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금액대들은 사실상 아까 말한 그 리스크 있는 예정지니까 그거를 좀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건 좀 조심해라. 진짜 돈이 안 된다. 물리적으로 내가 몇 천만 원 소액으로 하겠다. 1억으로 뭐 해주겠다. 아니면 내가 사는 건 모르겠지만 자녀한테 해주려고 했었을 때 자녀가 뭐 예를 들어 2명이에요. 뭐 5천, 5천 장기로 보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예정지도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라고도 말을 못하는 게 대예정지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지만 예정지만 해도 막 올라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신통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공공재개발이니 막 그게 지정해줘요.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정되면 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또 하지 말라라고도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공부하면 또 볼 수 있는 장이 예정지 장이기도 하지만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리스크를 일단 인지는 해라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그거죠.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계 뉴타운이 2억이라고 고려하면 2억보다 싸다라고 하면 일단 다 예정지다. 그러고 우리가 주어서 인가라는 기준점 내가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일단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경기권에서는 광명 뉴타운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광명이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광명은 상기가 2억인데 광명 왜 3억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달라요. 왜냐? 네. 광명 1구역이 진짜 초급 매물은 투자 금액 3억으로 갈 수 있는 매물인데 광명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처분 인가도 나고 2주 철거도 끝나고 네. 착공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크가 사실상 없죠. 그냥 뭐 이제 좀 있으면 입주하는 거죠, 그냥. 분양권 투자랑 똑같아요. 우리가 네. 청약할 때 마음 편한 게 분양가랑 주변 시세 보고 입주까지 얼마 남았냐 딱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입주권도 똑같죠. 그런 식으로 갔다가 관쳐놨고 착공도 했고 그런데 3억으로 되네.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1구역 너무 멀어서 싫다라고 하면 네. 11구역을 조금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9구역도 네. 그렇고. 왜냐? 지금 9구역,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가 안 돼요. 광명 뉴타운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 2, 4, 5, 10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가 되는 정비구역. 근데 16구역 같은 게 입주를 했고 14, 15는 곧 입주니까 2023년도에 걔네들은 뺀다 했었을 때 남은 데가 9, 11, 10입니다. 이게 뭐 어떤 거 기준이냐? 재건축 같은 경우 정확하게 투기거래지구의 재건축은 주어설림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투기거래지구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어설림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인데 모든 재개발 지역의 전매 금지가 아니라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 시행가 신청한 재개발 지역은 관처가 나도 전매가 돼요.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1, 2, 4, 5, 19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가 가능한 재개발, 9구역, 11, 12구역은 전매가 안 되는 재개발 구역이죠. 근데 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네. 그러면 9구역, 11, 12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가 안 되니까 더 싸요. 애초에 거래가 안 되는데 조합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 맞춘 매물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이 예를 들어 광명 4구역이랑 비교하게 되면 야 4구역은 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겠지만 4구역은 투자자 입장에서 사는 것도 자유롭고 파는 것도 자유로운데 11구역은 사는 거는 되지만 파는 건 못 팔아. 하는 게 안 되니까. 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이제 끝이라는 거죠. 왜냐? 정부가 규제지역 더 해제한다 했잖아요. 네. 지금 경기권에서 딱 4개 남았거든요. 광명, 하남, 성남, 뭐 과천 이렇게 1월에 4개 1월에 남았죠. 다 해지되겠죠, 아마. 그러면 이게 조정 대상 지역까지 풀리냐라는 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네. 투기거래 지구는 무조건 풀려요. 그러면 전매 금지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왔으면 전매 금지 해제되는 것도 그러면 이제 4구역이랑 12구역 가격 쫙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11구역이 광명에서 대장구역입니다. 평지, 대단지 4,000세대 넘어가고 초역세권 가고요. 그리고 전매 금지 걸리는 애들 중에서 9구역은 좀 싸고 9구역도 잘하면 4억 전후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 찾으면 3억대 후반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금액대에 맞춰서 관천하고 이주하는 애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광명도 거기 네. 잡아간다. 그럼 앞으로 뭐 한 3, 4년 뒤에 뭐 입주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어떤 금리도 상당수 이제 내려가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착공한 애들은 2, 3년이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지금의 힘든 시기를 비껴갈 수 있는 투자로서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투자 금액대들이 다 다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2개 정도만 얘기하면은 다른 데는 뭐 없나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금액대나 뭐 지역별로 조금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조금 기준되는 지역들로 얘기해드리면 지금 장이 뉴타운에서 장이 15구역도 조합설립 인가가 2022년도 3월달에 나오고 괜찮거든요. 네. 물론 기간 좀 더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한 10년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 금액대가 한 5억 가던 게 지금 한 4억 전후로 가졌으니까 여기도 지금 되게 괜찮고 그러고서 이문희경 뉴턴도 얘기해드리는 게 이문희경에서 이문 1구역 기준으로는 25평 신청한 매물이 예전에 7억 중반까지 가던 게 지금 네. 5억대까지도 빠졌어요. 그래 버렸는데 이문 1구역은 지금 완공까지 지금 공사 중이에요. 네. 완공까지 이제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되게 괜찮다 얘기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노량진 뉴타운도 그렇고 부가인 뉴타운도 그렇고 금액대가 예전에 잘 나갈 때는 투자 금액대가 12억도 넘어가기도 했었다가 네. 쭉 빠지면서 진짜 초급 매물 같은 경우는 잘하면 진짜 한 8억 전후대 매물들도 찾아요. 네. 물론 구역마다 다릅니다. 속도 빠른 구역은 또 다르고 그러지만 그렇게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한남 뉴타운이 정말 큰 문제인데 네. 문제라면 문제고 문제가 아니라면 기회일 수도 있고 한남 뉴타운에서 2구역, 4구역, 5구역 가격대를 다 버티고 있는데 네. 상구역이 급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말한 전매 금지랑 또 연결됩니다. 이제 한남 뉴타운 상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관리 처분 총회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중순 안에는 인가가 나겠죠? 그럼 네. 전매가 안 돼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급매물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상구역만 급매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40평대는 지금도 매물이 몇 개 없고요. 네. 가격이 비싸요. 네. 근데 30평대는 급매가 이전보다 한 2, 3억 싸게 나왔고 네. 20평대는 5억 밀렸습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 기준으로 한남 상구역 매매가가 17억, 18억도 갔었거든요. 네. 20평대가. 근데 그게 지금 한 12, 13억 정도로 됐고요. 전세 한 2억 끼고 대출 3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5억 투자 금액에서 좀 더 이제 레버리지 이용한다라고 하면 실 초기 투자 금액은 8, 9억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부가연 노량진이 나쁘단 게 아닌데 거기 갈 돈으로 한남을 갈 수 있네? 네. 물론 평수는 다르죠. 평수는 다르지만 네. 야 그래도 한남인데 물론 또 평수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또 레버리지를 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이주비 조건이 되게 좋게 해놨어요. LTV 100%로 갖다 이주비 준다 했으니까 네. 25평 신청한 빌라들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네. 그걸로 대출 상환하고 음. 전세 빼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딱 투자 금액 맞추면 어떻게든 간다라고 봐버리니까 이게 한남 뉴타운 금매들은 지금 거래들이 또 됐어요. 네. 원래 진짜 8억으로 갈 수 있는 매물도 나왔다가 지금 8억 초반대 매물들 소진되면서 지금 거의 9억 가까이 됐지만 또 모르죠. 내년 네. 상반기에 또 전매금지 직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급매물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역별로 다 똑같아요. 제가 제일 싼 지역부터 쭉 얘기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네. 옵션 붙이다 보면 네.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지금 기회가 왔지만 좀 더 욕심 부리면 예전에는 못 쳐다보던 최상급지들도 갈 수 있어지니까 이 장을 잘 공부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지금이 위기니까 뭐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 지금 되게 많지만 뭐 이럴 때 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들으시고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